안녕하세요. 남고현입니다. 오늘은 과학연구와 자유와 규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교과서 46쪽부터 47쪽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전체 내용 정리와 함께 형사평가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배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학연구를 규제에 대해서 과학연구를 규제가 아니라 과학연구의 자유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과학연구의 규제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질문에 답이 없는 한 질문이 가장 힘센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 사람이 궁금한 점을 먼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보장되어야 하느냐?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혀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 질문이 나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질문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 자, 여기 보장돼야 하느냐 무제한으로 보장돼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이게 답이에요. 답. 허용해야 되느냐? 위험? 아니. 보장할 수 없다. 보장될 수는 없다. 무제한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뒤에 넘어가 볼게요.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연구 자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이외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연구 자유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한다? 한계가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중심 내용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이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과학 연구의 자유에 뭐가 필요하다? 제한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연구의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필요하다는 입장 또는 필요함을 인정하는 입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자, 원자폭탄, 살상 무기, 자,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점 퍼지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되었다. 자,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이런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의 2차 사회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다. 이거는 이제 보충하는 문장이네요. 이 주장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런 주장이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럼 2차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규제를 강화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이게 부작용이에요. 살상 무기, 인간 소외, 환경 파괴 같은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제기된 과학 연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네요. 필요하다, 연구 규제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나요? 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규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을 더욱더 커지게 만든
계약이 있습니다. 1차 사회계약은 1차 사회계약은 과학 연구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2차 사회계약은 조금 다른가 봐요. 한번 봐볼게요. 9번째 문단입니다. 자, 2차 사회계약이 란 뭐냐면 산학협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산학협동.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대요. 산업화, 상품화. 이거 뭔가 과학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보다 이 시대의 사회계약 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중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과학의 발전, 진보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무한의 어떤 지원을 해줬다면 1차 사회계약에서는 2차에서는 이런 산업적 이윤이나 국가 경쟁의 제고, 즉 제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처들을 높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만 그것에 어떤 기여를 할 때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 때만 지원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연구 비밀주의가 커졌어요. 왜? 당연히 어떠한 내 지금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먼저 발견해버리면 우리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밀주의가 커지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어서 이제 뭐 어떤 연구 분야가 굉장히 이제 넓어진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반도체를 만들어요. 나 혼자 반도체를 막 1부터 10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이런 공정을 거쳐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과학기술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어서 어떤 한 과학자가 그것을 전부 다 책임지기가 어렵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개별 과학자들이 이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연구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져. 그러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게다가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왜?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돈을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만이 지원을 해주니까. 1차 사회계약은 성과가 있어야 지원을 해준다가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면 얘네들이 뭐예요? 자율성에서 성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줬죠. 1차. 무제한적인 지원. 그러니까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차 사회계약에서는 니들이 연구 성과를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연구 결과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답이 나와야 돼.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인력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구 과학자가 1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지 않았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감을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진 거죠. 왜? 내가 몰라서라도 모를 수 있으니까. 몰라서라도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약간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2차 사회계약의 내용을 알려주었죠. 산학협동이었다. 상품화와 산업화를 가속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과학 연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두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전체를 파악할 수 없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뭘 해야 된다. 과학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요컨대 요약하자면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자, 2차 사회계약 앞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문 활동에서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 이제 순수한 학문 활동이 뭐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만 탐구하던 애들이 아니다. 2차 사회계약의 결과. 그 결과 그래서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담론, 어떤 생각, 이야기, 말이란 뜻이에요. 담론. 이런 담론들은
결국 점점점 뭐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점점점 퇴조, 물러나게 되었다. 줄어들게 되었다. 이거죠. 자, 연구 자유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원래 공동체의 믿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플러스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야 된다? 규제되어야 하고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담론이 말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자, 이 2차 사회 계약으로 인해서 과학 연구 규제의 필요성이 점점점 커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예전에는 과학의 연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면 이제 과학은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의 어떤 능력, 국가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연구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 연구의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연구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의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야 하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를 가야 한다. 설득력.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네요. 그러나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뭐하다? 과학의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할 기본권이라는 가치도 절대로 간과 그냥 함부로 넘겨서는 대충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자, 두 가지 내용을 다 이야기했네요.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유 역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결론이죠.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과학 연구의 절대적 자유나 규제나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뭐 할 것인가? 조화시킬 것인가? 자,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의 조화, 적절한 조화가 우리가 뭐하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즉,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의 적절한 조화의 필요성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좀 말이 깁니다만 과학 연구 자유와 규제에 대한 적절한 조화의 필요성. 자, 자유와 규제를 적절하게 뭐 시켜야 된다. 조화시켜야 된다. 사실 이게 논설문인데요. 이런 논설문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우리는 명확하게 밝혀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과학 연구의 자유를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 조화시켜야지. 이런 것들은 이런 글을 쓰면 사실은 무조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논설문을 쓸 때 이런 글은 사실 좋은 글이라고 보기에는 선생님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신의 입장과 주장에서 그 주장을 쭉 끌고 나가면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교과서 특성상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고 그것을 조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끊고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갈게요.